오늘도 네. 변함없이 이렇게 해바라기를 네, 네.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행복을 상징. 드리고 싶은 예. 예, 마음에서 예. 들고 왔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이렇게 지역 돌아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예. 어제도 밤늦게까지 지역을 구석구석 다녔는데요. 일단 예. 정권 심판에 이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느꼈고. 또 예, 그런 예. 하루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 돌아다니시면 그래도 이렇게 해바라기가 상징이 돼서 네. 가는 곳마다 희망을 이렇게 웃음과 행복과 희망을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그 화면에서만 뵙는 이 원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네. 그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TV나 네, 뉴스에서 보면 좀 제가 강하게 굉장히 나오잖아. 네, 네, 강하고 센 여자, 네, 전역은 투사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직접 네. 보면 굉장히 전혀. 부드럽고 그러니까요. 좀 하여튼 여자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실물이 훨씬 좋다고 네, 다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직접 네, 네. 뵈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에 선언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게 신당 창당에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면서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위원장님 보실 때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세요? 네, 일각에서는 예.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총선 참여가 예.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줘서 민주당에 좀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하시고 분들이 있죠. 그런 이제 차원에서 예.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하는 비례대 연합 신당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근 단장도 그렇게 올렸죠, SNS에. 네,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이제 그런 입장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번에 비례연합 대신당, 비례연합 신당은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시민사회 세력과 제 야당들이 합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동체 정권에 대한 종식을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의미의 의미가 있죠. 비례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리고 일반 야당 시민사회 그쪽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거나 윤석열 정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지형이 60 내지 70%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60, 70%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60 내지 70%에 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안을 수 있는 당이 연합비례 신당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조국 신당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치 민주당이 비례신당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여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세는 오히려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합 비례신당은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이런 어떤 철학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그런 단일 대우로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조국 신당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어쨌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긴 하는 것 같고 박홍근 추진 단장도 사실은 어제 이제 SNS에 바로 그냥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라 어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제야든 아니면 소수 정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추진하는 신당도 고려 대상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게 되는 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처음부터 문을 닫고 조국 신당은 안 된다. 이거는 예. 그 70-80%에 달하는 정권 심판의 국민들의 그런 열망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일단은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세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이나 뭐 이런 이제 또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함께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의 또 한편 민주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 지난 대선 때에 정의당이 끝까지 완주를 함으로써 그렇죠.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면서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좀 논리적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조국 신당 뭐 이런 여러 신당들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정권 종식이라는 국민적인 열망에 부합하다면 얼마든지 논의의 장에서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지금부터 막지 말고 논의를 해보자. 뭐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국 신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도 이제 하나의 어떤 분수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법률적으로 어쨌든 2심까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게 어렵더라도 다른 비법률적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정당성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보실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 출마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비례로 나오실까요? 지금 2달 정도 총선이 남겨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필드에서 뛰어보지 않은 조국 장관이 특정 지역구에 가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면 현재로서는 비례가 가장 안정적이고 진출할 수 있는 원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도 지금 총선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담은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대결의 장, 뭐 일종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이런 총선에 임하는 입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책이나 뭐 자신의 결백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면은 저는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사실상 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그 일가족이 멸문지화할 정도로 정말 이 공정이라고는 없는 그런 잣대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분이다. 이런 거는 누구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조국 장관 가족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총선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정말 중요한 절체절명의 이런 대전투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 회복 이런 거를 그걸 주장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검찰 정권 독재 정권의 또 검찰 독재의 희생자로서 거기에 대한 부당함과 불이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고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거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당이 만들어지면 비례 정당으로 어쨌든 이제 하지 않겠어요. 이제 지역구로 나갈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비례가 주 원인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또 그냥 차라리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민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 연합정당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차라리 각각 활동을 해서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부분도 저는 뭐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연합신당에 들어와서 조국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것. 아니면은 또 그게 제3당의 역할로서 조국 신당이라는 그런 새로운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것. 둘 다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또 후자가 좀 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선 때 그 열린민주당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런 무도한 불의한 또 무능한 이런 정권에 대해서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 유행했던 용어, 영끌이라도 해서 정말 국민들의 표를 한 표 한 표 모아서 사표를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서 이런 개혁, 민주 세력의 힘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런 한 표라도 사표를 방지하고 영끌이라도 해서 이 조금이라도 한 석이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그런 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법이 어느 쪽의 방법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열린민주당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열린민주당 되기 전에 정의당과 민주당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또 비례는 정의당 찍어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의당만 해도 좀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만약에 조국 장관이 추진하시는 신당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뭐 충분히 그쪽으로도 갈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비례연합 신당이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는 이 신당이 죄송합니다. 기존의 민주당의 이미지.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180석에 가까운 제1야당이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그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그 근저에 깔린 것은 민주당이 사실은 집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이 공천개혁이라든지 새로운 진용을 갖추지 않은 채 현재 민주당의 모습 그대로 총선에 임하면서 또 그 모습 그대로 비례연합신당을 주도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 이러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또 한 번 쏟아줄까?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많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말 선명한 야당과 개혁 야당의 기치를 걸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공천을 하고 국민들에게 내보이면서 총선이라는 그런 전투에 임하고 신당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국민들에게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처럼 어정쩡한 모습으로 총선에 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결코 의미 있는 승리를 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검찰 독재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기치를 선명하게 내는 당에 오히려 비례표를 국민들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뭐 조국 신당을 찍겠다. 뭐 이런 분들도 또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럼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비례연합신당의 그러한 선명한 기치를 걸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뭐 후보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렇게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당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조국 신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세팅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만은 아니고 열려 있지만 또 따로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이 실망해서 아유 진짜 투표하기 싫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거대 야당임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국 신당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또 투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윈윈 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쁜 건 아니다. 네.